AI 변화의 속도를 엄청나게 빨리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챗GPT가 뭐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수학으로 치면 고3 모의고사를 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수학 문제를 보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수능 이제 준비하면서도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 에이 난 수학 안 되네 소위 수포자들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AI 쪽에서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막 어떤 사람 막 팍팍 쓰다 보니까 야, 나는 AI 못 쓴다 라고 하는 이른바 AI 포기자, AI 포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생성형 AI가 시작되는 단계인데 벌써 포기하시면 안 된다. 오늘의 플러스,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이 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주입니다. 예, 한동안 안 보이시다 했더니 네. 세상에 우리 소장님은 제가 요 근래 소장님 책만 읽은 것만 하더라도 AI 2040 트렌드 앤 활용백과 이거 AI 2024. 네. 2024. 네. 네. 요거 저도 재밌게 읽고 있었고요. 왜냐면 이건 백과니까 계속 보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챗봇 2025 트렌드 앤 활용백과. 이것도 얼마 전에 저랑 같이 방송도 하시면서 어떻게 네. 활용하면 되는지 이것도 또 백과니까 간간히 찾아보면서 눌러보고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 또 책을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AI 워커스 이 정도 되면 의심이 되는데요. 이 AI가 써주고 있는 거죠. 제가 뭐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데 그 챗GPT 초창기에는요. 예. 제가 이제 AI로 쓰는 거를 보여드려야 돼가지고 예. 실제로 AI로 막 이것저것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예. 강의 때 보여드리면 아니 이거 소장님이 써놓고 이거 AI가 썼다고 농담하시는 거 아니에요? 뻥치시는 거 아니에요? 이랬거든요. 그때 그 의심이 있었죠. 그죠. 근데 요즘에 이제 반대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 제가 썼는데 예. 그리고 나서 이거 AI가 쓴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간 이제 여담이긴 하지만 이제 저 혼자 쓰는 것들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좋은 분들이 계속 모이고 있고 또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도 제가 이제 계속 저희 회사로 이제 다시 모시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AI 워커스라는 책은 저랑 전략 컨설팅 10년 이상 한 이제 김한남 책임이라고 있는데 둘이서 좀 같이 쓰다 보니까 조금은 한결 더 수월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공절을 하신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AI 워커스 딱 느낌이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이 좀 읽어야 될 것 같은 느낌 확 오는데 그런 용도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생성형 AI가 실제로 이제 우리에게 화두가 됐었던 거의 2023년 정도부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화두가 좀 됐던 건. 그래서 2023년에 계속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AI가 그래서 좀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종류가 있고 뭐 어떤 개념이에요 이런 걸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자연스럽게 이제 말씀하신 AI 2024 트렌드 활용백과라는 책을 이제 쓰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챗GPT의 기능들이 계속 좋아지니까 챗봇을 이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이제 기능들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또 궁금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책을 같이 이제 챗봇 2025로 쓰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요즘에 한 최근 2, 3개월 동안 강의를 가거나 많은 외부에서 자문을 하면 그 사이에 확실히 이 AI 특히나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나 아니면은 기본적인 학습은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알겠는데 그래서 제 일에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걸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역으로 저는 이제 계속 이런 일을 해봤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 일에 쓰시려고 하면은 잘 못 쓰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좀 이거를 잘 쓸 수 있게 따라할 수 있는 책을 좀 쓰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도 우리가 무슨 길라잡이 막 이래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실제로 뭐 컴퓨터 처음 나오고 이럴 때는 그런 거 우리가 따라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일별로 좀 따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이유가 좀 큰 게 예를 들면 지금 생성형 AI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10월에 나와서 챗GPT가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2023년부터 계속 뜨거운데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볼 게 이 변화의 속도를 엄청나게 빨리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네. 여전히 챗GPT가 뭐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생성형 AI 듣긴 했는데 써보지 않은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 격차가 좀 말이 안 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1년 반 사이에 어떤 분들은 지금 수학으로 치면 고3 모의고사를 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수학 문제를 보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걱정이 됐었던 게 뭐였냐면 실제로 우리가 수능 이제 준비하면서도 그때부터 내가 공부해야지라고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 원래 공부를 처음부터 하려면 중학교 1학년부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모의고사 빠르게 몇 번 풀다가 예. 에이 난 수학 안 되네 이러고 이제 포기하는 소위 수포자들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AI 쪽에서 제가 볼 땐 아직 시간이 별로 안 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막 어떤 사람 막 팍팍 쓰다 보니까 야 나는 AI 못 쓴다라고 하는 이른바 AI 포기자, AI 포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아니 우리가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일이라고 하는 게 1, 2년 할 것도 아니고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예. 이제 생성형 AI가 시작되는 단계인데 벌써 포기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좀 따라할 수 있게 좀 그래도 우리가 쉽게 좀 할 수 있게 좀 책을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가 돼서 좀 같이 따라하실 수 있는 책을 좀 이렇게 써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AI 워커스는 우리 어린 시절에 엑셀 무작정 따라하기라든가 왕초보 엑셀 뭐 이런 느낌의 책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업무별로 예를 예. 들면 내가 마케팅하는 사람, 뭐 전략하는 사람 따라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요. 실제 업무에서 AI를 진짜 요즘 많이 씁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좀 우리나라랑 그리고 글로벌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일단 글로벌에서 좀 얘기를 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랑 링크드인이 조사를 했는데요. 31개국에 한 3만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75%의 사람이 이미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이 75% 사람 중에 46%가요, AI를 언제부터 썼는가라고 했어요. 6개월 안에 최근 6개월 사이에 도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쓰고 있던 게 아니라 한 최근 6개월 사이에 실제 일에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엄청난 속도에 도입이 되니까 기업 리더들 중에서 66%가 AI 기술이 없는 입사 지원자는 아예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 또 77%는 AI 사용 능력만 갖추면 경력이 많지 않아도 더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약간 우리나라는 상황이 달라요. 시차가 예. 조금 있긴 하지만 어쨌든 2024년 4월에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키스디에서 그랬는데 이제 최근 3개월 안에 생성형 AI를 사용해봤다고 응답한 사람이 써봤다라고 한 사람, 그냥이라도 써봤다고 한 사람이 전체 39.8%밖에 안 됐어요.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실제로 업무를 위해서 쓰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47.1%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내가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한 뭐 20% 내외 뭐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나머지는 단순 호기심으로 좀 써봤다거나 아니면 뭐 최근 3개월간 이제 써보는 사람들도 뭐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외국과 비교가 확 되는데요. 우리나라만 유독 AI를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좀 미비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제 생각엔 두세 가지. 일단은 뭐 이거는 우리나라랑 글로벌이 똑같은 것 같은데 이 UI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이런 웹 서비스들 이런 이제 생성형 AI 서비스 뭐 챗GPT가 됐든 클로드가 됐든 들어가면 일단은 딱 검색창처럼 한 줄이 뿅 뜨잖아요. 자,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서 검색을 할 때 보통 검색을 어떻게 하세요? 거기다가 명령을 어떤 식으로 치세요? 저는 뭐 관련 키워드 네. 두세 개를 동시에 넣는 그 방법 많이 그렇죠. 쓰죠. 말씀하신 대로 키워드를 동시에 네. 넣더라도 두세 개를 넣어도 이게 문장으로 우리가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생성형 AI는 똑같은 UI인데 얘한테는 구구절절히 예를 들면 뭐 5줄, 10줄, 20줄 써도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첫 번째가 있어요. 그럼 근데 이거는 이제 글로벌이랑 우리랑 똑같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얘한테 5줄, 10줄을 막상 쓰려고 딱 보면 그게 우리나라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걸 잘하려면 이제 두 가지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질문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한테 뭔가 구구절절히 물어보려면 일단은 내가 어떠한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좀 안타깝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질문하는 법이 좀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AI한테 그냥 한 줄이나 뭐 하니? 아니면 제가 이제 실제로 생성형 AI 실습을 많이 하면 그렇게들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다들 뭐 물어보시냐면 오늘 날씨 어때? 이것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날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할 때 써야 되는데 한번 네. 일하는 거 시켜보세요. 그런데 막상 잘 못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 언어의 구조적인 차이. 그러니까는 어떤 영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순이나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이 챗GPT나 클로드 같은 녀석들이 잘 이해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어로 쓰더라도 일반적인 어순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목적이나 어떤 결과 같은 걸 먼저 써주면 좀 잘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한 방식들이 좀 익숙하지도 않고 또 이제 질문에 대한 것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단어 몇 개 치거나 아까처럼 날씨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다가 에이 별로네 하고 이제 안 쓰시는 좀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좀 이제 우리가 좀 잘 쓸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요즘 공통되게 나오는 보고서들의 트렌드를 보니까 AI를 업무에 활용했었을 때 네. 생산성이 정말 극단적으로 늘어나는 사례들이 참 많은 경우거든요. 지금은. 네네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AI를 업무 중에 활용하는 게 또 중요해질 것 같긴 한데 네. 그럼 우리가 이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기업 관점에서는요. 이런 걸 도입하려면 기업의 좀 문화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전환 얘기할 때도 데이터나 디지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리더에서부터 어떻게 활용하게 할 거고 문화를 어떤 식으로 바꿀 거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생성형 AI는 이게 더합니다. 왜 더하냐? 이 생성형 AI는 절대 답이 한 번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계속 해봐야 돼요. 시도해보고 거기에서 수정하고 시도해보고 수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실패를 용인하지 권유하거나 않죠. 독려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내가 생성형 AI로 뭔가 프로젝트를 해보겠다, 시도해보겠다. 근데 1, 2주 있다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원래 이 생성형 AI가 갖는 그냥 특징이에요, 특징. 근데 이 특징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이제 야 이거 해봤는데 안 되네, 쓰지 마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모든 프로젝트가 접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문화부터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최근에 대기업들 좀 돌아다니면 참 고무적인 게 이 생성형 AI를 C레벨부터 좀 쓰려고 하는 데들은요 문화가 좀 바뀌고 있다는 걸 제가 느껴요. 네. 예를 들면 제가 모 기업에서 뭐 예를 들면 회장님이나 여러분 있는 강의를 요청받았는데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랬냐면 AI 트렌드를 얘기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 실패를 용납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달라는 게 위에서 이제 메시지로 나온 거예요. 전 너무 놀랐어요. 네. 아니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이렇게 실패에 대한 걸 용인한 이거 스타트업에서만 가능한 건데? 라는 걸 대기업이 한다는 건 자연스럽게 이 생성형 AI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이런 기술이 있으면 주니어급에서 먼저 써보잖아요. 근데 이런 챗GPT 같은 건 그냥 스마트폰에 깔면 되니까 네. 바로 사장님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써보시니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는구나라는 게 좀 새롭게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관점에서도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뭐 잘 모르시겠으면 뭐 제 책 읽으시면 되고요. 아, 농담이고요. 네, 그건 아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교육 자료들도 보시는 게 좋은 것 같고 더 중요한 게요. 학습 기술 자체에 대한 학습도 중요한데 네. 기술을 좀 함께 다루고 소통하는 토론의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AI와 관련이 있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예. 왜냐면요. 저도 되게 놀란 건데 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세계경제 포럼에서 처음 나왔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2년마다 미래 일자리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24년에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에 2025년까지 중요성이 급증할 10가지 스킬 목록을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걸 크게 4가지로 나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이 4가지에 첫 번째가 문제 해결 능력, 두 번째가 자기 관리, 세 번째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방식, 예. 네 번째가 기술 활용 및 개발이에요. 예. 여기에서 갖는 메시지가 뭐냐면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예. 기술에 대한 학습은 해야 되지만 나 혼자서 기술을 쓰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회사에서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있더라도 첫 번째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거에 대한 개인적인 매니지먼트 그리고 혼자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팀으로 함께 논의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위에 있고 기술은 밑에서 이제 우리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받쳐준다. 그러니까 기술은 도구일 뿐이지 기술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AI 도구들을 쓰더라도 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평범하게 질문하는 방식과 네. AI하고 소통하는 방식 이게 좀 다른 면인가요? 아니면 똑같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꾸로 최근에 이제 AI와 대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예. 테크닉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걸 이른바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명령하는 방법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되게 요즘에 거의 논문이 쏟아지시 나와요. 그러니까 거꾸로 전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런 방법론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네. 우리가 이제 수단과 목적이 바뀌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데이터 분석이 목적인데 파이썬 자체의 언어를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수많은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육하 원칙처럼 제가 이번에 책에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6가지의 형태로 정리를 했었는데 그 6가지의 형태를 막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네. 더 중요한 거는 이거의 포인트는 우리가 실제로 AI랑 일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팀원들 아니면은 내 후임에게 일을 맡길 때 네.
얼마나 잘 일을 맡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걸 AI에 똑같이 시키면 더 좋다라는 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은 차에서 오는 길에 예. AI한테 예. 시켜봤어요. 일을요. 네, 뭘 시켰느냐? 예. 저희 손에 잡히는 경제 대본을 한번 써달라고 시켜봤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시키는지에 따라서 답변이 좀 다르게 나오는 거를 예. 제가 좀 읽어드려 볼게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관심 있는 건데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가 AI에 대해서 협력을 하기도 하고 경쟁을 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그냥 클로드라는 녀석한테 그냥 한 줄로 시킨 거예요. 어떻게 시켰냐면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AI 협력과 경쟁에 대해 정리해줘 이렇게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AI 협력과 경쟁 관계는 복잡하고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요점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땡땡땡으로 해서 협력 관계,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게 수십억을 투자했습니다. 오픈 AI 기술은 마이크로소프트에 통합됩니다. 뭐 경제 측면, 잠재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뭐 파트너십은 AI 기술과 상용화의 보급을 가속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린 레벨로 한 10줄 정도 써주고 그냥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뭐 경쟁 요소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갖고 방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한테 명령을 구체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주느냐? 제가 이제 책에 약간 우리가 말했던 이제 우리가 육하 원칙이라고 해서 OW1H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톱팩이라는 걸로 정리를 했는데 뭐 그냥 이제 과업, 그러니까 어조 이런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얘한테 상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어떻게 줬냐면 자,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AI 협력과 경쟁에 대해 아까 정리해줘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방송 대본을 써줘 이렇게 처음에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투를 지정해줘요. 말투까지요? 네, 그래서 말투를 뭐라고 지정하냐면 톤을 주는 거예요. 친근하고 재미있는 말투로 설명해줘 이렇게 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얘한테 페르소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캐릭터를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주느냐? 제 걸 주는 거예요. 뭐라고 주냐면 당신은 IT 방송을 이제 당신은 여기 AI죠. 자, 당신은 지금부터 IT 방송을 대중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15년간 전해온 김덕지 소장이야.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줘요. 네 번째, 포맷을 주는 겁니다. 형식. 네. 형식을 어떻게 주냐면 그냥 대본을 제가 많이 써봤으니까 구조를 알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방송 오프닝을 이 내용과 관련돼서 만들어주는데 그거를 진행자인 박정호 교수님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예. 이어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는 구조로 만드는데 총 8번의 질문과 8번의 답변으로 구성을 해라. 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정말 이렇게 아는 거죠. 그다음에 예시를 줘요. 뭐라고 주냐면 비유적 표현을 써주는데 예를 들면 제가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 뭐 AI 기술이 우리 생활에 보이지 않게 스며들고 있죠 같은 은유적 표현을 써줘. 또 이렇게 네. 써요. 예. 마지막에 맥락을 주는데 어떤 맥락을 주느냐. 이 대본은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방송용으로 쓸 거야. 이렇게까지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썼을 때랑 이렇게 구조적으로 생각했을 때랑 이제 다르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그 실제 대본을 좀 만드는데요. 대본을 얘가 만든 거를 제가 한번 교수님한테 드려볼 테니까. 네. 오프닝 쪽을 읽으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의 박정호입니다. 오늘은 뜨거운 감자, 아니 뜨거운 칩이라고 해야 할까요? 야, 이것도 AI가 그쵸, 유머한 그쵸, 거예요? 그쵸. AI 세계의 두 거인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흥미진진한 협력과 경쟁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치 디지털 세계의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은유적 표현이네요. 그렇죠.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이 두 회사의 관계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은 IT 방송계의 레전드. 이거 시킨 게 이상한 걸 시켰네. 아니요, 제가 15년 차라고 그랬더니 얘가 레전드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쓴 거 아니에요? 네. 15년 차 베테랑 김덕진 소장님이십니다. 김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 교수님.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바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이 두 회사의 관계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두 회사 말이죠. 마치 디지털 세상의 절친한 친구 사이 같아요. 서로 손잡고 AI라는 거대한 숲을 탐험하는 모습이랄까요? 와. 오픈 AI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아이디어에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이야. 마치 이 천재발명가와 든든한 후원자의 만남 같은 느낌이에요. 야, 이렇게 맛깔스러운 비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만 더 보세요. 그 다음에 네. 뭐라고 부르는지. 스크롤 와, 정말 내려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재미있는 비유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그죠.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제 오픈 AI는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셰프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요리를 전 세계에 배달해주는 배달부 같은 존재예요. 오픈 AI가 챗GPT 같은 혁신적인 AI 모델을 만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를 통해서 이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거죠. 마치 요리와 배달이 만나 전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는 것처럼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8개 대화를 하고 이 있죠. 문장들 중에서 딱 마음에 걸리는 베테랑 빼고는 뭐 정말 완벽하다라고 네, 싶을 정도인데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성경제 라디오에서 작가님도 필요 없어졌고 아니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저도 필요 없어질 날도 멀지 않았고 우리 다 배웠는데 그렇다면 이 AI 도대체 업무 중에는 어떤 분야에서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업무를 하려면 제가 이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렇다고 우리가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예. 이 이유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썼던 구조가 중요한 게 네. 저는 방송을 많이 해봤잖아요. 네. 대본도 써봤잖아요. 이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잖아요. 지시를 할 줄 아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오프닝은 어떤 느낌으로 쓰고 8개의 대화가 돼야 저희가 되고 이런 구조를 아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어떤 거에 좀 책에 집중을 했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기획을 하는다라고 하면 기획에 원래 워크플로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 시장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고객 분석을 하고 경쟁자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뭐 트렌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분석을 하는 이런 워크플로우들. 이 워크플로우를 잘 아는 사람이 AI를 잘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시로 한 거는 예를 들면 기획자의 워크플로우를 저희가 어쨌든 전략 컨설팅 계속 해오다 보니까 일단 사람이 하는 워크플로우를 정리하고 예. 그 워크플로우의 단계별로 실제 이 AI를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따라할 수 있는 예시를 보여드린 건데요. 그 예시를 보시더라도 실제로 내가 그 업을 못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업에 상관없는 분야들은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이 업을 했던 사람이다. 그럼 힌트를 딱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할 수 있겠네라는 이제 생각이 드실 거라서 네. 오히려 AI를 통해서 우리의 일에 전문성이 있거나 내가 이 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AI를 가지고 함께 일하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AI 워커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네.